결혼 7년차 김현섭입니다. 일단은 이혼 가정 분들이 뭐 여러 명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미 알고 있었죠. 스포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저희 어머니가 이미 초등학교 때 우리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줄곧 얘기를 해서, 아, 내가 성인이 되면은 엄마랑 이혼해서 엄마랑 헤어지겠거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를 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 26이다 보니 사회에 나가서 뭐 이혼, 뭐 부모님이 이혼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놀릴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친구들한테 솔직히 얘기한 편이라 친구들도 이혼을 할 거라는 얘기를 이미 한 상태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변에 놀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해를 해주는 사람은 많았고, 많이 가족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이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면에서는 집에 뭔가 해야 될, 아빠로서 해야 될 책임들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계속 술, 뭐 담배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 집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크면서 알았어요. 한 고등학교 때부터. 아, 좀 남들과 다르구나 우리 집이. 그 전까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명절에 친척들이랑 만났을 때 그런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20살 초반쯤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집에 균열이 왔을 때 친척들이 다 놀란 거죠.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갑자기 이혼처럼 되는 걸로 느꼈겠지만 우리들은 서서히 그렇게 이혼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걸 지켜봤고, 솔직히 언제 이혼할까 약간 답답한 것도 있었어요. 잘 알죠. 잘 아니까 지금 결혼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면 안 될 것들, 부부간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유독 아들이라 나는 인정을 하진 않는데, 어머니나 아니면 이제 친누나 같은 경우에는 차별당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남자니까. 근데 나로서는 그렇게 아빠한테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누나는 그게 좀 상처가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있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 내가 없으면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하더라고. 약간 그런 게 나중에는 고이다 못해 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는 상황까지 갔어요. 본 건 아닌데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가 내가 들어오면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누나나 나나 약간 엄마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솔직히 아빠를 제외하고 3명이 더 똘똘 뭉친 것 같아요. 더 뭐 어디 3명이서 어디 나가던가 놀러 가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은연중에 엄마랑 누나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채린 거예요, 주변에서. 너는 아빠가 없어? 그거를 말하기가 힘든 나이대라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뒤로 들리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아빠가 없는 것 같아.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내네 라는, 은연중에 이제 탕비실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었죠. 그때 이제 인지한 거죠. 짜증보다는, 아, 내가 진짜 배제하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는 이혼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이혼하기 전부터 나는 어디 가서 아빠 얘기를 안 꺼내긴 했었어요. 보통 놀러 갈 때 3명이서만 놀러 갔거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뭐 성인 때도 그랬고, 3명이서 놀러 가다 보니까 놀러 간 얘기가 아빠가 빠져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 멘탈적인 부분에서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나서 안 했었는데, 나한테도 그런 일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서서히, 아, 이게 엄청난 단점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연애는 딱 5년 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30살에 결혼했으니까 17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면은 5년 했으면 12년도에 사귀었겠네요. 예. 만나자마자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를 사귄다는 것 자체가 그게 페널티가 되겠구나라는 걸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부터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아, 이게 이혼 가정이기도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아빠가 너무 파렴치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저축을 안 하고 아들 있으니까 되지 뭐, 아들이 책임지겠지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아빠가 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돈을 받거나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스스로 벌어서 내가 쓰기도 했고 대학교조차도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알바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는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일찍 철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고, 와이프는 좀 개의치 않아 했어요. 확실한 거는 내가 이제 일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이라도 아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무조건 널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장인 장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냐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생하기도 했고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른분들한테 이쁨을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한테도 되게 그럴 줄 알았어요. 똑같을 줄 알았어요. 실수였죠. 정말 친해지기 힘들었고 지금도 지금 표면상으로는 좋은 가정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저한테는 첫인상에서 지워지지 않는 약간 차가움, 냉담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좀 살갑게 해주셔도 그때 약간 상처가 있어요. 많더라고 해도 좀 그렇고 적기도 그런데 이게 이제 와이프한테 일찍이 얘기를 했던 터라 연애 중간중간에 만약에 라는 과정으로 와이프랑 미리 대비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있었는데 솔직히 부모님 마음을 자식도 알 수는 없어요. 막상 결혼할 때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다른 반응들이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힘들었던 게 상견례 준비하면서 그래도 아버님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상견례에 아버님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통상적인 것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 하게 되는, 처음에는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를 수 없다, 연락이 안 된다, 연락 끊긴 지 꽤 됐다, 한 7, 8년 됐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연락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저는 저장돼 있지만 아빠는 제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연락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아빠 얘기만 꺼내도 엄마랑 누나가 PTSD 오는 것 마냥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같은 상황이어도 조금 견뎠던 것 같아요.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나도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정신과를 갔어요. 정말 최근에 정신과를 갔었는데 이 이유는 이혼 과정이기 때문에 간 건 아니고 회사에서 조금 너무 힘들게 일해서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서 성인 ADHD가 아닐까 생각에 간 건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니 어릴 때부터 생긴 지난 우울증이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나도 상처를 받았구나 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알았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건데 다행히 나는 엄마를 닮은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누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나도 근데 애를 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누나가 약간 아빠의 모습이 문득문득 나오는데 요거를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 가족끼리는 욕이에요. 욕. 아빠 닮았다는 게 욕이에요. 그 정도로 아빠의 행동들이 조금 배려가 없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지금 결혼에 성공하고 연애에 성공한 이유도 아빠의 행동에서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빠랑 반대로 행동하면 좋은 가정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항상 느꼈어요. 제가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어린 시절을 잘 안 까먹어요. 예를 들어 5살 때도 기억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기억나는데 그 기억나는 것 중에 일부는 폭력을 당했다던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던가 약간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부었다던가 뭐 약간 그런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 항상 내 머리에 남아있어요. 뭐 물론 와이프랑 지금 가정을 꾸리면서 뭐 화가 난다던가 뭐 폭력 성향을 띈다던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전 진짜 그냥 천상 엄마를 닮은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혼 8년 차인데 애를 안 가진 이유도 그런 게 있긴 해요. 왜냐면 내 자식한테 그게 이어질까봐 약간 두려움은 있었어요. 물론 주변에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게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술 담배 안 하고 여자를 위해서 좀 배려하는 성향의 남자이기도 해요. 주변에서는 좀 조금 남자의 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금 많이 챙기는 편이라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하는 행동을 누구한테 자랑을 한다면 그쪽 집은 항상 싸워요. 저기는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냐라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자랑도 못해요 솔직히.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많이 나왔죠. 많이. 왜냐면은 제 인생의 몇 안 되는 이제 내 가정이 아닌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쇼킹한 기억이었어요. 어떤 쇼킹한 기억이었냐면 상견례 하면서도 부탁을 했어요. 와이프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장인어르신한테 제발 이 사건은 꺼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게 왜 아빠가 결혼식에 안 오느냐 라는 그런 아빠의 존재를 끄집어내지 말아달라고 상견례에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과호흡이 와요. 아빠 얘기만 해도 과호흡이 오고 막 힘들어해요. 지금도 힘들어하니 아빠 얘기를 아예 안 꺼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견례 때 왠지 장인어른은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아빠가 와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어떻게 자기가 잘 설득해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견례 당시에 결국에는 장인 어르신이 만나자마자 아빠 얘기를 꺼내고 상견례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약간 똥 씹은 표정이었죠. 장모님도 수습한다고 수습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저도 정말 어려웠고 누나나 엄마한테도 꺼내기 힘든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 쪽 상견례도 저는 해봤는데 이런 뭐 가족끼리 원래 얘기하는 화기애애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단 한마디도 없는 정말 냉랭한 식사는 내 생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견디기 어려웠죠. 나도 뭐 거기서 어른들 있는 데서 주저리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저보다는 와이프가 엄청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울었다고 할 정도고 최근에는 똑같은 얘기를 또 꺼냈는데 이제 다른 시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했던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딸 상견례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부모님한테 많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기억을 꺼내면 꺼낼수록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냐. 저도 그렇지만 형수님이랑 형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살면서 그런 자리는 정말 처음이다. 힘들었다 하면서 지금은 지났으니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나도 집에 가면서 진짜 너무 참담했어요. 이거를 결혼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연애 기간 때도 장인 장모님이 연애에 반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나중에 와이프가 집에서 스스로 싸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성사시킨 것 같지도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존버해서 이겼다라는 표현밖에 없는 게 한 연애 3년 차 때 이미 5년 차에 결혼했다고 했는데 3년 차에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인사도 못했어요. 1, 2, 3년 차 때는 인사는 했어요. 그래도 사귀고 있는 사이입니다 라고. 근데 3년 차 4년 차 때는 얼굴도 못 비쳤어요. 왜냐면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와이프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겠죠. 뭐 어떻게 좀 포장을 해서 얘기한 거일 수도 있지만 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4년차 때 장인어른이 저한테 불시에 아직도 사귀고 있는 거냐, 지금 내년이면 와이프도 30살이 넘어가는데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너무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때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한 4개월 전에 우연히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정말 당황했어요. 나는 아빠한테 따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혼 가정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건 이혼한 사람들도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일 텐데, 아빠랑 그 누나랑 저랑 엄마랑 이렇게 3대1로 접근 금지가 신청돼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솔직히 저한테 연락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몇 미터 이상 접근 금지라고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혼할 때 판사가 접근 금지 신청도 승인해주면서 이혼을 했던 터라, 솔직히 어머니가 저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누나는 출가 외인이라 그렇다 치고 엄마는 이혼하면 그렇다 치는데 나는 어떡하냐, 나는 앞으로 일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조금 소송 때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많은 증거물들을 내서 아빠의 폭력성과 아빠가 누나나 저한테 따라다닐 위험성들을 증거물로 인정받아서 판사가 이례적으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접근금지 신청을 승인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달라붙을 때 이게 제가 일부러 연락하거나 하면은 접근금지 신청이 깨질 수도 있어요. 저는 피해자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 제가 신고하면은 아마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떨어졌거든요.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사 거부를 내비쳤는데, 커피 한 잔만 먹고 가자 계속 설득을 하길래 일단 얘기만 들어보자. 솔직히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했냐면 후회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러나 보자 얘기를 했죠. 아빠랑 대화한 흐름은 전체적으로 저는 아빠한테 정보를 안 주되 아빠의 정보를 최대한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살고 있고 다른 가정을 만들었더라고요. 더더욱 아빠랑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다른 가정 만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이혼하기 전에 아빠가 만나던 여자분이었어요. 나는 그걸 기억해요. 길 가다가 아빠가 어떤 여자랑 지나가는데 그 아줌마였어요. 지금 현재 이혼 가족. 어떻게 보면 바람 피다가 이혼한 거겠죠. 솔직히 안 변했구나. 왜냐면 나는 아빠랑 얘기하면서 분노 아닌 분노를 얘기했어요. 왜냐면 법원에서도 늘 거짓말을 했거든요. 엄마에 대한 정말 명예훼손 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가 얘기했던 우리 엄마한테 숨은 남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나였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남자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안 주는데도 몇 년을 먹고 살더라 라는 거를 법정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돈 벌어서 엄마 다 갖다 준 거거든. 제가 아빠한테도 최근에 만나서 얘기한 부분 중에 그걸 얘기했거든요. 아빠한테 아빠가 의심한 그 남자가 나야. 돈 준 사람이 나야. 내가 돈 벌어서 다 누나랑 엄마 먹고 살게 한 건데 그걸 어떻게 다른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매수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한테 자기는 가정적인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번 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쓰는 걸 뻔히 아는데 집에 돈을 안 갖다 준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월급쟁이도 아니에요. 자영업자였어요. 일단은 저는 SNS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싸이월드 때였어요. 전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도 별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싸이월드 같은데 뭐 감성적인 글도 올라오지만 어디 놀러 왔다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약간 화목한 집의 사진들도 많았는데 난 자랑할 게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 사진 올리는 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거나 하는 거 보면 좀 많이 부럽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비교 안 하기. 대학교 때도 뭐 이제 페이스북이 유명했었을 때 학교 관련된 사진 외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확실한 거는 페이스북이 제 마지막 SNS였어요. X나 뭐 이런 건 꿈에도 안 꿨고 인스타그램조차도 아예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자랑을 하고 남들 걸 보면서 비교하는 건 저한테 정말 해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교해봤자 나만 힘들어질 뿐이라서 비교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했었어도 이혼 가정이었어도 전 이혼 가정에 대해서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연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최악의 환경이다? 아니면 중간이다?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 라는 기준도 없어지는 거죠. 주체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편이에요. 비교를 안 하고 또 누군가 비교가 현실적으로도 느껴져도 부러워하지 않는 편.
비교해지면 불행해집니다, 진짜. 그래서 비교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웃긴 거는 애를 안 낳으려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 맞거든요. 근데 세상이 애 안 낳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혼도 그때 당시엔 창피했는데 점점 이혼하는 추세여서 좀 묻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30살에 제가 결혼할 때는 30살이 늦은 나이에 결혼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38이지만 지금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결혼을 늦게 해도 되는 인식으로 바뀌었고, 그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되게 제가 잘 된 것처럼 돼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해요. 최대한 회사에서 만나면 도와주려고 해요. 동생들도 있고 뭐 저보다 윗분들도 있지만 더 정감이 가요. 뭐 그런 류의 스토리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탓이고 그거를 자기가 다 감내하려고 해요. 저도 감내하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거를 다 내가 커버하려고 했었고, 누나나 엄마를 내가 어떻게든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 연애하거나 결혼했을 때 그 여자분이 그거를 이해해주고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많은 어린 친구들이 그걸 스스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다, 본인의 인생을 살아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너의 살 길이다 라고 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 교수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마인드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가져가려고 했고 너무 피곤한 마인드였는데, 심리학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잠깐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심리학 교수님이 너는 이혼 가정이니? 라고 바로 관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이제 저의 은연중에 나왔던 그림 중에 엄청난 우울증이 내재하고 있어서 그냥 가만 내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수업을 하는 도중에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도에서 맞다, 이혼 지금 준비 중이고 되게 힘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교수님이 온전히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기적이고 너의 행복을 찾아서 움직여야지, 그건 너의 탓이 아니고 너희 부모님 일이다, 그거를 네가 짊어지고 갈 필요 없다, 너의 지금 정신적 마인드는 수많은 어깨의 짐에 짓눌려져 있다, 지친 상태다, 극심한 우울증 증세가 보인다, 그 다음 단계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해 줬을 때 솔직히 정말 마음속으로 울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걸 알아채고 얘기해 주는 건지.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정말 우울했었거든요. 우울했었고 막연히 높은 데 올라가서 멍 때리는 일이 많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는 심리학 교수님한테 진짜 되게 고맙고, 두 번째적으로는 저는 여자친구를 안 사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계속 돈 버는 일에 매진을 해서 여자를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진짜 우연적으로 만난 거라 너무 고마웠거든요. 와이프한테는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많이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좀 어렸었던 과거였거든요. 솔직히 삶에 목표가 없었어요. 돈을 벌면서 다 그거를 부모님한테 갖다 주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과 목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맙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이게 삶의 목표를 만들어준 거니까 고맙죠. 제가 생각했던 저의 기대 이상을 이해해주고 감싸줬으니까 저는 솔직히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은진아. 요새 진짜 결혼 안 한 추세 같아요. 진짜 뭐 출산도 안 하는 세대지만 제가 그걸 꼬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결혼하고 나서 주변에서 평가가 인상이 부드러워졌다던가 아니면 되게 온화하게 됐다, 늘 날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늘 예민했고 늘 날카로웠고 늘 뭔가 치열했었는데, 여자친구 만나면서 조금 온순해지고 결혼하면서 더 여유로워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스스로 느껴요. 이게 가정이 생기면서의 그 안정감이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많이 행복합니다. 진짜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해본 것들, 뭐 문화생활이나 여행이라던가 그런 거를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안 해봤는데 함께 하면서의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안 했을 때는 한없이 우울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세계가 열린 거죠. 동반자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엄마 아빠의 그냥 실수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왜냐면 싸우는 것도 결혼해보니까 알더라고요. 와이프랑 저랑 싸울 일은 없어요. 결국 주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참견? 그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되지 둘이 있을 때는 행복하거든. 근데 이제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내 탓은 아닙니다. 정말 내 탓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